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사건이 마치 영화처럼 다시 시작되는 그야말로 역대급 반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5년 12월 13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법률적인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킨 사건 재개의 현장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왜 이러한 재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예측 불허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형사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변론 재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말이지 역대급 반전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선 변호사만 선임되었거나 피고인 신문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법원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시작을 넘어 이전에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며 PPT 변론과 같은 최신 변론 기법을 활용하여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전율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변론 재개는 단순한 절차의 반복이 아니라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실들을 조명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심까지 내려진 사건이라고 해도 변론 재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최종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변론 재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의 증거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가진 유연성과 동시에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변론 재개 제도는 우리에게 결코 끝나지 않는 정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설령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보여도 진실은 언젠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역대급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 재개의 과정은 때로는 복잡하고 지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진실을 향한 집념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반전들이 현실에서 펼쳐지며 법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론 재개는 사법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억울한 피해자나 피고인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고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종결된 줄 알았던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지만 법무부가 수사 준칙을 개정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역대급으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될 수사 준칙에 따르면 만약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경찰의 결정만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안 수사의 주체가 검찰로 변경되고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는 검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검경 수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변화는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 재개는 단지 법률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들이 새로운 시각과 권한 아래 다시 심도 깊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과거의 불완전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종결된 사건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역대급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수사기관들이 더욱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준칙 개정 논의는 단순히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 및 재수사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 변화는 과거 불완전하게 처리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법치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적인 사건 재개의 사례입니다. 한 유명 배우가 연루된 뺑소니 사건이 경찰 수사 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줄 알았던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나서며 다시 불씨를 지핀 그야말로 역대급 반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 어씨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의문점들을 발견하고 보안 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사고 당시 어씨의 음주 여부, 동승자의 진술 번복 과정,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분석의 미흡점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필요하다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건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법 정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미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대급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요청으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배우 어씨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이 결국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변론 재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재개, 그리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과 같은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법률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률적 절차를 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정의감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대급 사건 재개들을 통해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 또 어떤 역대급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역할, 그리고 대중의 비판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수사의 미흡함이 지적될 때에도 대중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검찰의 보완 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도 끊임없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과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배우 어씨의 뺑소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던 상황에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이 결국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변론 재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재개, 그리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과 같은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법률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률적 절차를 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정의감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대급 사건 재개들을 통해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 또 어떤 역대급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 재개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바로 방관하지 않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경찰의 초기 수사 종결 의견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묻혔다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파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의 꾸준한 관심과 비판적 시선, 그리고 언론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의 구현이 단순히 법조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건 관련 정보와 의혹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대중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중수사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공식 수사기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진실 규명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사건 재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사건 재개 과정은
우리 법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의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증거, 새로운 관점, 새로운 법 해석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는 유연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미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존재하기에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들이 다시금 조명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탐색하고 정의를 외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모여 마침내 끝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정의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역대급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